네, 중국도 이 한미 정상회담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사단까지 중국에 보냈지만 우리를 향해서 자주성을 갖추라며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윤상 특파원, 이 자주성이라는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어제 오늘 잇따라 한국에 압박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 정부 특사단과 만나 처음 꺼낸 얘기도 대만 문제였습니다. 坚守建交的初心，增进相互了解，推动中韩关系。 수교의 초심, 즉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던 태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는 한국 외교가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침체기에 빠졌다며 자주적인 한국만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만 해협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된 사실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한중 외교가에선 동맹의 현대화 등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에 한국이 개입하는 걸 중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사단은 내일 오후 중국 권력서열 3위인 자오로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불발된 가운데 일각에선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친중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이 근간이지만 중국과 절연할 수 있겠냐며 그게 친중이라면 친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중 이슈에 예민한 미국이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 동맹이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또 그러면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행 기내간담회에서 친중 이미지에 대해 묻자 외교의 친중, 협중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기준은 국익이라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친중, 거기다 뭐 친북, 좀 있으면 친러, 잘하면 친공, 공산주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중 중국과의 관계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등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한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뭐 나쁜 얘기 아니면 다 해봐야죠. 뭐 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 나왔는데요. 김 차장, 미국을 좀 다녀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좀 현지 얘기를 듣고 지금 돌아왔는데 미국 관심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에 그렇게 쏠려 있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로 현지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걸로 알려진 스티븐 밀러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선거를 치렀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트럼프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구구 인사 로라 루머도 이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낸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한국의 반미주의자가 미국에 온다, 이렇게 글을 썼던 고든창 변호사도 있죠. 이들이 트럼프 가까이에서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지적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2달 전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백악관의 첫 메시지에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후 회담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2주 동안 그러니까 워싱턴 DC 등을 방문해서 한미 외교 인사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많은 인사들이 트럼프가 한국 정부의 친중 성향을 확인하고 확실히 미국 편에 서라 이렇게 압박할 걸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가 남아공 대통령에게 했듯이 오벌 오피스의 조명을 끄고 돌발적인 상황,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과거 친중 발언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인사들이 제게 행운을 빈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워낙 트럼프가 예측 불가한 인물인 만큼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대통령의 친중 관련해서 뭔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인 것 같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이 대통령 한미가 회담하는 시점에 중국의 특사단을 파견했죠. 미국 입장에선 왜 하필 지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미 외교만큼이나 대중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 취지인데 미국에서는 방미를 하는 동안에도 중국 눈치를 보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중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었죠. 사실 미국 입장에선 맞는 말을 한 건데 대통령실은 한중 간의 일부 이견이 있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중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는 뜻 이런 취지로 해명했거든요. 이 또한 미국에는 한국이 중국을 상당히 배려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답이 뭘까요? 대통령으로부터?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답만 해라. 답정너라고 하죠. 한국은 미국 편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하지 않으면 미국의 압박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트럼프 압박이 거세다고 해서 우리 국위까지 내주면서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미국을 대체할 동맹도 시장도 없는 만큼 최대치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시간 남았습니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